그 사실은 축구 대표팀 명단을 이번에 25명으로 뽑는다고 이제 미리 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단은 26명이 나왔어요. 왜 한 명이 늘었을까를 이제 저도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 홍명보 일기 울산 출신만 10명이고 또다시 인맥 축구냐? 사실 이 멤버를 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멤버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프로야구 결과에 이어서 스포츠 이슈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오늘의 축구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대표팀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월요일이니까. 네, 어제였죠. 네, 어제였죠. 네네. 자,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올해 18살 양민혁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슈 분석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이번에 홍명보 일기 선수단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새롭게 어떤 도전보다는 일단은 안정을 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기존의 대표팀에서 역시나 큰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사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이제 들어가는데 축구 대표팀의 세대 교체 포함해서 일종의 개편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험이나 변화 같은 거는 앞쪽에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명단을 이제 뽑기 전에 과연 어디까지 바꿔볼 거냐를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칭 스태프 구성이 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코치들끼리 서로 의논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의 큰 틀을 크게 유지하는 선에서 새 얼굴 몇 명을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양민혁 선수 포함해서 그렇게 새 얼굴을 추가하는 걸로 일기 명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소폭 개편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양민혁 선수 지금 손흥민보다 좀 더 빨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민혁 선수가 과연 대표팀 뽑히느냐, 이게 네. 아마 축구 팬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양민혁 선수는 그냥 뽑히는 걸로. 무조건. 안 뽑힐 수는 없을 걸 정도의 그런 예상이었고, 지금 퍼포먼스로 보면은 안 뽑힌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왜 무슨 일이었을까, 뭐 때문일까를 제기했겠죠. 왜 안 뽑힌 거지? 예. 오히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양민혁 선수가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게 18세 132일이에요. 네. 지금 고3이거든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지금 축구 대표팀 멤버로 발탁이 됐고, 그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순위 13위에 오르는 그런 선수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보다 빠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18세 152일이었거든요. 야, 20일 정도 빠른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함부르크로 넘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 뽑혔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고교생 나이에 뽑혔습니다만 양민혁 선수가 그보다 20일이 빨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2024년은 양민혁의 해네요. 네. 양민혁 선수 왜 뽑았는지를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네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K리그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 기회를 주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 모두가 기대를 크게 걸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와서도 잘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홍명보호 일기 선수 명단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키퍼입니다. 네, 그 골키퍼 중에서는 그 울산의 조현우 선수, 그리고 쇼남벨말의 송범근 선수, 그리고 전북의 김준영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뽑혔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죠. 네. 자, 그리고 수비수에는 미네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그리고 권경원, 김영권, 이명재, 정승현, 이한범, 서령우, 그리고 강원의 황문기, 대전의 김문환, 인천의 최우진 선수가 뽑혔어요. 네. 수비에서 좀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 11년 전에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이제 대표팀 감독이 됐을 때도 그때 측면 수비수 김진수 선수를 깜짝 발탁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주목받지 않던 선수를 발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홍명보호의 핵심 키워드 변화는 측면 그리고 수비, 요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네. 김영권이나 정승현 선수 같은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그대로 대표팀에 둔 상황에서 이한범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경험 많은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형들의 노하우를 배워라. 네.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측면 자원 2명이죠. 강원의 황문기 그리고 네. 인천의 최우진, 이 두 선수 한꺼번에 새로 뽑았는데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가장 보강이 시급한 포지션이 바로 이 풀백, 측면 수비수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네. 제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풀백 같은 경우에 좀 과감하게 실험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사실은 축구 대표팀 명단을 이번에 25명으로 뽑는다고 이제 미리 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단은 26명이 나왔어요. 왜 한 명이 늘었을까를 이제 저도 확인을 해보니 바로 이 측면 때문이었다. 그 홍명보 감독이 지난주에 그 인천과 전북의 경기를 직접 가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과연 누구를 보러 간 거냐 이제 기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답은 최우진 선수 보러 간 거였습니다. 보고 대표팀에 뽑아봐도 될까 안 될까를 이제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아, 이 친구 괜찮겠다. 네. 대표팀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26명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팀의 측면 그 수비 자원을 보면 김문환과 황문기 선수는 오른쪽, 네. 그리고 이명재와 최우진 선수는 왼쪽이에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는 다들 아시지만 왼쪽 오른쪽이 다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 대신에 이 선수들을 뽑고 대신에 김진수, 김태환, 이기재 이런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베테랑 선수들 대거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가장 변화가 큰 게 이제 수비수로 보이고 자 그럼 이제 일단 미드필더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 네. 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붙박이라고 불렸던 그 선수들 그대로 다 들어와 있고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이제 이동경과 이승우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이승우 선수는 지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에 교체로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점. 그 사실은 배준호 선수도 똑같아요. 배준호 선수도 이제 이번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대표팀 발탁하기 직전 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그 직전까지는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교체로 나왔던 이런 점들에서 또 시즌 초반이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측면 공격 자원에서 이제 양민혁과 엄지성 이 두 선수를 이제 뽑았는데 미드필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지션이 이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테랑 정우영과 함께 박용우와 정호연 이렇게 3명을 뽑았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많이 부진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지난번 6월 A매치 때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박용우 선수 지금 중동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 정호연 선수를 추가해서 이제 여기 중원 지역에 네. 3선의 이제 경쟁력을 점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댓글 읽어드리면은 주라기 123님이 민세인 아나운서님 이하이 닮았어요. 존예라고 했었는데 예 계속해서 그냥 민세인 아나운서 원샷 잡아주시고요. 저희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 근데 많이 들으시죠? 이하이 닮았다는. 네네. 네, 꽤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하다가 누굴 닮으셨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저도 맞다. 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래라도 한 곡. 아, 노래 정말 소질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순간 눈 밑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축구 국가대표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민세인 아나운서 계속 원샷 잡아주시고요. 자, 공격수에는 주민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가 뽑혔네요. 조규성 선수가 지금 부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좀 부상 이후에 재활 과정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소속팀에서도 이제 대표팀에서도 이제 오래 못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대표팀에서 과연 이 조규성 선수가 없는 최전방을 이제 누구로 차워할 거냐 이거에 좀 고민이 깊었다고 하고요. 홍명보 감독은 이제 일단 기존의 대표팀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던 주민규 선수는 그대로 뽑았고 네.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직접 가서 컨디션을 봤습니다. 경기 뛰는 걸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대표팀에서 좀 활용하면 좀 가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뽑았어요. 사실은 K리그 무대에서 지금 괜찮게 활약하는 최전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마지막까지 비교를 하면서 봤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J리그에서 보여주는 오세훈 선수의 폼이 좋았기 때문에 기회를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총평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송지훈 기자님은 이번 이 26명의 명단을 보면서 총평을 내린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명단을 살펴보면 네. 그 가장 베테랑인 김영권 선수가 1990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어린 양민혁 선수가 2006년생. 16년 차가 나거든요. 네. 이렇게 베테랑부터 새 얼굴까지 대표팀에 다 불러서 좀 이걸 이렇게 불러줬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기존의 대표팀 붙박이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선수들에게는
좀 젊은 선수들로 신선한 자극을 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패기, 요런 거 한번 느껴봐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대표팀에 새로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들 긴장하고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한테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형들, 같이 붙여주는 이런 방식의 선수 구성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대표팀 구성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는 기회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 너무 한꺼번에 확 다 바꿔버리면 대표팀의 기존의 어떤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다가 나온 고민의 결과가 이 멤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페트레스쿠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질문을 안 읽어드린 이유가 이 질문이 저희 그 원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아껴뒀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번에 홍명보 1기 울산 출신만 10명이고 더군다나 컨디션 하락세인 김영권 선수까지 뽑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사도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 울산 출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홍명보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인맥 축구냐? 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사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울산 출신이 이제 10명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멤버를 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멤버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표팀 안에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해왔던 선수들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팀의 주축은 당연히 해외파죠. 해외파가 맞는데, 그 울산이 이제 그 전에 K리그에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울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표팀 안에 울산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약간 좀 핀트가 잘못 벗어난 질문인 것 같고, 그보다는 그 페트레스쿠님의 질문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이 선수들이 과연 2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나이 많은 선수들 왜 뽑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이 좀 더 날카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일종의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대표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젊은 선수들, 특히나 수비수 위주로 이제 3명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민혁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뭔가 좀 길라잡이 역할, 멘토 역할 할 수 있고, 대표팀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이런 선수들이, 선배들이 이 선수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아시안컵 이후로 우리 대표팀이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외부적으로도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축구협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내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일단 무게 중심을 잡고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새롭게 더해지면서 여기다 패기도 보강하는. 그러니까 이게 홍명보 감독의 의도긴 한데 이 의도가 정말 제대로 경기력으로 구현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봐야죠. 네,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의 의도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의도가 제대로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비판도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은 결과적으로 결과로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A 대표팀은 무조건 이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홍명보 감독도 그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멤버를 구성했으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이 구독자분들도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대표팀을 좀 봐주시고, 네, 홍명보 감독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칭찬하시는 거 물론 고맙지만 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날카롭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통화하셨어요? 네, 사실 통화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나눴고, 뭐 잘하는 부분 칭찬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내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꼬집어 주세요. 지금 저에겐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만들어가 보죠. 홍명보 감독 뭐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세요를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면 네, 우리 채널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자, 근데 지금 사실 3연초가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사실상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지금 뭐 단 페트레스코 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A매치가 예약 상황도 안 좋습니다. 6천석이 공석이라는 기사도 저도 아침에 봤거든요. 거의 항상 전석 매진이었던 국가대표팀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6천석이 정도가 벼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이놈들이. 이놈들이 일단 그게 커. 예. 너무 비싸요. 아니 그 응원단 레드석 네, 15,000원을 올렸더라고요.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뛰었고 나머지 네. 좌석들도 대략 한 10,000원 정도 다 올랐더라고요. 이게 그 뭐 피파의 뭐 권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피파의 권고 사항이 이제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꼭 그걸 뭐 따라야 된다는 뭐 그것도 아니고. 권고잖아요. 예. 의무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올린 거 사실 최근에 축구협회가 돈이 없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상대팀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긴 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두 수 아래의 팀이 오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지금 이렇게 비싼 티켓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약에 이 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비판은 2배, 3배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표팀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반드시 그렇죠.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경기 만약에 진짜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뭐 사실상 상대가 상대인지라 승리는 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는 하시지만 만약에 지지부진한 경기를 보였다 하면은 뭐 팬들의 비판은 물론이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회 소환입니다. 아마도 네. 예, 아마도 지금 그 국회로 예, 뭐 정몽규 회장과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 그리고 이제 이임생 전 네. 그 기술이사. 기술이사 네. 그리고 또 정혜성 전 전력강화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소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축구 대표팀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아유. 그 국회 그 자리에 앉아서 아마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벌써 눈에 선하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불려가든 안 불려가든 경기는 잘해놓고 보자. 그렇죠. 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뭐 선수 몇몇만 본다면은 거의 역대급 스쿼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멤버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축구할 기회가 과연 얼마나 그쵸. 있을까? 예.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석이 많이 있어도 이걸 잘 꿰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잘 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대표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또 훈련하는 거, 경기 이런 부분들 좀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고 우리 방송할 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런 부분 모아서 뭐 홍명보 감독에게 제가 직접 전달하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든 그걸 하고 제가 그 결과를 우리 방송에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A매치 끝나고 나서 뭐 홍명보 감독 국회만 나가지 말고 여기도 한번 나오시자. 아우 대박. 네. 저희가 아주 건설적인 비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야. 여기 한번 나와서 네 한번 또 이제 면전에다 대고 또 큰 시대를 또 범해야 되는구나 제가. 예. 진솔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제안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2일의 소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소집을 하고 목요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이제 3차 예선 첫 경기를 합니다. 이제 최종 예선의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경기고 그 경기 끝나면 바로 이제 오만으로 건너가요. 오. 오만에서 이제 10일 날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원정 중동 원정은 항상 우리가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비 못해서 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그렇죠.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버럭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하고 지금 보겠다. 댓글에 단테리스님이 홍명보 말고 정몽규는 안 되냐고. 여기에 네, 여기에 매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정몽규 회장이 좀 많이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라 뭐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고려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것도 한번 뭐 제가 된다면 당연히 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운로드. 말은 해볼 수 있는 거지 뭐.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큰 관심, 그리고 진짜 사실 스포츠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죠. 팬들의 힘이기 때문에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이번 경기도,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도 잘 지켜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로 스포츠 앤 플러스 마무리할까 합니다. 민세인 아나운서, 자, 거의 흡사 이하이.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배우면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집에 가서 조금 공부도 더 해보고 네. 제가 야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너무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왔어야죠. 열심히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근데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쵸. 오늘 방송은 성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을 더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려고 이 유튜브 채널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민세인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훈 기자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 그 일주일에 요즘 한 번 정도씩 나오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는 길이 너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공이 없어서. 네, 제가 그 구도 수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우리 패트레스쿠님 잘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반드시 다음번에 나올 때 그 약속한 거를 가지고 네. 나오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유니폼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전하는 그런 채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좆댓구알. 자, 저희는 내일도 재밌는 스포츠 경기 그리고 스포츠 이슈들 갖고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밤 10시에 여러분들 찾아올 거고요.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